기사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4시 초대석. 오늘 이 시간은 충북대 신문 정윤채 기자와 함께 할게요. 반갑습니다. 정윤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 신문 학생기자 정윤채라고 합니다. 정윤채 기자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청년 개미들이 온다. 2030 주식 투자 광풍을 헤치다라는 기사입니다. 증시의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 투자자들,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청년 개미들이 어느 정도 열풍인지 궁금한데 정윤채 기자나 혹은 주변에 실제로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부터가 그 청년개미 중 한 명인데요. 올해 3월 동학개미가 쏟아져 나왔던 바로 그 시기 그 대열에 저도 함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50만 원과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50만 원을 더해 총 100만 원을 들고 주식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은 펀드나 적금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서 투자금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주식 자체는 그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올해 초 주식 시장이 하락장의 시기,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을 보고 덩달아 진입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외에도 첫 증권 계좌 개설 시 만 원을 지급한다는 모 은행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얼떨결에 주식을 시작한 친구도 있고,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에 자꾸 주식 관련 영상이 떠서 시작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증권 계좌 자체도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고 관련 정보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보니까 다들 오랜 고민 없이 쉽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사 본문 맨 앞에 아주 묘한 신조어가 소개가 되어 있어서 이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잔악괴, 코낙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잔악괴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줄임말인데요. 돈 앞에서는 자신의 신념도 양심도 쉽게 버릴 수 있을 만큼 돈이 무섭다라는 맥락에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다음으로 코낙괴는 아마 잔악괴에 비해서는 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코로나19가 낳은 개미의 줄임말로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잔악괴만큼 널리 쓰이는 건 아니지만 몇몇 주식 커뮤니티에서 보이길래 한번 기사에 담아봤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세계 시장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됐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유례없는 재난이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주식시장은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이에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권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영향을 다소 크게 받는 편인데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대규모 매도 행렬이 연이어 이어졌고, 이는 곧 많은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2000선에서 1430선까지 추락했고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나라보다는 그 무너짐의 정도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기간에 미국의 다우 지수가 9.6%,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5.8% 하락한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4.1% 하락한 것에 그쳤습니다. 이런 결과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개미들 덕분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했던 3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10조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매도할 동안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약 9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상반기 내 수치를 총합하면 코스피에서는 31조 9,776억 원, 코스닥에서는 7조 6,633억 원 등 총 39조 6,40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청년 개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나뉘는지 좀 각각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유형은 청년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투자 패턴을 보고 제가 의미로 분류해 본 것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회로형 개미, 정보 집중형 개미, 학습형 개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행복회로형 개미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될 경우 주가가 반등할 것을 굳게 믿고 투자하는 개미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고구려는 망했어도 S전자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으로 초기 동학개미 운동의 중심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정보 집중형 개미는요. 대부분의 청년 개미가 해당하는 유형으로 기업 재무제표나 주가 그래프 분석법 등 주식에 대한 정석적인 지식은 잘 모르지만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내 주식 리딩방 등 인터넷 을 통해서 이런 테마의 주식이 오른다더라, 이 기업이 이런 호재가 있다더라 라는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투자에 임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형 개미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개미로 세 개미 중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우리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추락한 국내 증시가 차츰 회복되면서 강한 상승장 형세로 전환된 주식시장에서 큰 이득을 얻은 개미들을 보고 아,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나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동조 심리를 느껴 주식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던 세종사이버대학 금융자산관리과 강병욱 겸임 교수님께서는 학습 효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000년 9.11 테러 사태와 2007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던 사례들처럼 코로나19 이후에도 추락했던 주식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떨어졌으니까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현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좀 근본적인 원인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속에서 주식이 청년층의 유일한 구원책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청년개미 당사자분들을 만나면서 더 절실히 체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얘기를 나눴던 청년 투자자분들 중 두 분만 소개하자면 먼저 임시현 씨께서는 손실의 위험이 존재할지라도 저금리 시대에서 국가나 은행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금전적 이득을 나 스스로라도 찾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봐도 양쪽 모두가 대기업에 재직하는 부부라 한들 수도권은 차치하고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도 자가로 얻기 위해서는 대출과 양가 부모님의 지원 외에는 방법이 없다. 주식을 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의 투자 시작 동기도 하나같이 내 월급만 모아서는 수도권 집 한 채는커녕 단칸방도 구하기 어려워서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 조은별 씨도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내자니 돈이 없고 은행에 돈을 넣어둔다고 한들 이자는 미미하다.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대체 왜 청년들이 주식에 뛰어들고 있는지를 아셨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으로 버티기에는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네, 현재 너무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년개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던 강병우 겸임 교수님께서도 주식 투자를 포함한 재테크가 열풍을 넘어 광풍이 된 것은 구조적인 취업난 등으로 인해 노동을 통한 소득 발생이 점점 힘들어진 상황에서 자산을 통한 소득 발생, 즉 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청년층의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청년 투자자 개개인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암울한 미래를 타개하고자 하는 집단적 병리 현상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전하셨고요.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님 또한 불안정한 경제 기반 속에서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금전적인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한편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은 교수님께서는 사회학자로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흐름은 이해가 된다.
이들에게 고용을 통해 안정을 줄 것인지 기본 자산제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을 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네, 청년 개미 열풍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조언은 없을지 전문가들의 조언도 좀 들려주세요. 네, 먼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께서는 청년층 주식 투자 열풍도 크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금리 시대에 들어섰고 또 무엇보다 주식은 경제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론만 배우는 학교와 달리 경제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주식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한다. 라며 다만 우려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이다. 지난 5월 주식시장에 유입된 2030 천명층 같은 경우 당시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것만을 생각하고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이익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에 종목 가리지 않고 과감한 투자를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셨고요. 이어 강병욱 겸임 교수님께서도 주식시장의 시황이 좋을 때 상승장일 때 수익을 내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 그때는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지 내 실력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운과 본인의 실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해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조심성 없이 투자하다 보면 백전백패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타인이 내게 모든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은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주식시장에서는 나 이외에 모두가 내 돈을 빼먹으려는 사기꾼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벌인 모든 투자는 실패를 부른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사 말미에 보면은 주식 고수의 조언이라고 해서 두 분의 메시지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강병욱 교수님이 전하는 투자 방법 알려주세요. 강병우 교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 방법으로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멘탈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대출이나 신용투자 등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며 투자 금액은 내가 그 돈을 다 잃어도 내 생활에, 내 일상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도 복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건데요. 복리 투자는 가장 높은 수익률로 가장 깊게 투자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커집니다. 미래에 지속 가능한 사업 능력을 갖춘 기업이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록할 때 그때 그 기업을 매수해 그 능력이 다할 때까지 보유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이 기본 철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의 주식 시장에서는 정보의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기에 독서를 통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재테크 관련 도서를 읽기 마련인데 그보다는 미래 산업에 대한 책이나 인간 심리를 살필 수 있는 인문학 책 등을 읽으면서 주식 시장을 보는 시야를 넓혀보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익 교수님의 조언도 들어볼게요. 네, 김영희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적인 측면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거시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는 청년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학습 없이 어느 종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에 그렇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시경제와 재무관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한다면 은행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들어가면 기업 분석, 경제 분석, 금융시장 분석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분석하며 공부해 보길 권하며 기대 수익률은 낮추고 목표 수익률은 먼저 정해두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주식은 한 주나 두 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몰빵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야 하며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조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기대 수익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도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조언만 잘 기억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시에 명심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우리 정윤채 기자의 시각까지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은 개미로서, 같은 청년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에 뛰어든 분들께 딱 한 가지만 조언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게임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누구는 주식으로 몇백을 벌었다더라 라는 달콤한 말 하나 때문에 주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도 없이 일단 돈부터 때려놓고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TVN 인사이트에서 방영한 다큐 2030 부의 미래에서 이원기 전업 투자자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주식 시장은 독특하고 똑똑한 소수가 돈을 버는 게임이고 평범하게 따라다니는 다수는 손실을 보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주식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경각심도 없이 쟤는 오르는데 내 것도 오르겠지 따위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해서 투자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투자는 설사 수익률이 오른다고 해도 진정한 성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련 조언은 아니지만 취재하면서 주식하는 젊은 세대를 일하긴 싫은데 돈은 벌고 싶나 보지 노력도 없이 요행만 바라네 라는 식으로 무작정 비난하기만 하는 기성세대 분들도 여러 보았는데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2030 세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각박한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갈수록 어두워지는 고용시장, 많은 청년이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내 삶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식에 뛰어든 청년 개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확천금이 아닌 일말의 생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청년 개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녹화예요.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출연 소감 여쭤볼게요. 네, 이제 아마 세 번째 출연인데 계속 이렇게 제가 쓴 기사를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방송 꼭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기사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감사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4시 초대석 충북대 정윤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